일부 집중 인터뷰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양금희 의원은 대구 북구 갑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신데요. 전화 인터뷰도 한번 했습니다만 오늘은 직접 이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지금 이제 추석 연휴, 네, 한가위 연휴를 이제 편하게 보내고 계실 때이기 때문에 한가위 덕담부터 먼저 좀 들어보죠. 이 덕담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마음 한간데가 조금 아리는 맛이 있는데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마 명절을 맞으시는 것 같고 또 온 가족이나 또 친척들을 방문하고 하는 저희 그 명절의 아름다운 풍속 자체도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좀 편치 않은 이런 가운데지만 우리 국민 모두 그리고 저희 대구 지역과 북구 주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예. 네.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네. 다들 힘드세요. 맞습니다. 힘든 가운데 맞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기 때문에 네. 또 의원님께서 따뜻한 한마디가 많이 또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의원님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10여 년간 예. 이 학생들을 전산 과목을 가르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근데 인재 영입 제의를 받고 네. 한 3개월 동안 고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정치권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될 결심을 하게 됐나요? 사실 인재 영입 제의를 받고요. 가장 고민했던 거는 제가 현실 정치에 나가서 제 몫의 역할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제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 사실 굉장히 깊었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해서 한 3개월을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희 멘토 되시는 분들하고도 상의를 좀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배경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시민사회 단체 장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현실 정치를 제가 직접 하게 되면은 이 부분만은 꼭 내가 좀 바꾸고 싶다 하는 부분도 사실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회장 대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를 바래서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요, 이화여자대학교하고 해서 예. 사실 설립해가지고 교육과정을 지금 운영을 했었어요. 예. 이제는 제가 이제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때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실 때. 예, 할 때 예. 제가 그거 이제 일을 했었는데 여성들에게 많이 준비하고 공부해서 실제 선거에 나가서 우리가 이기고 또 그럼으로써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자. 우리 열심히 같이 해보자. 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한테 막상 그런 게 딱 제의가 왔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떡할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뭐 이렇게 이유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영입이 되셨는데 네. 더군다나 뭐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맞습니다. 결심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근데 막상 이 네.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니까 네. 과거 교사로서의 경험이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사도 이제 대상이 있잖아요. 학생이 있고 또 정치는 국민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학생과 국민과에게 그 범위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네. 실제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해서 우리 학생들도 또 이렇게 잘 이제 성장해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거와 마찬가지로 정치는 저는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보조자, 어시스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맥락이 같고요. 그리고 또 교사
기자도 그렇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창의적인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활동이 굉장히 즐겁게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셨다고 하는데 이 한국유권자연맹, 예. 한국유권자연맹 회장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당시에도 또 입법화를 위해서 네. 국회를 또 오신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맞습니다. 뭐 그때 오셨을 때랑 막상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네. 입법부를 또 자기 이제 직장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뭐 느낌이 여러 가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생각해 보니까요. 예. 가장 차이가 시민사회 운동을 할 때는 그 이상과 목표가 중요했어요. 예. 이제 이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시민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면 이제 국회에 들어오니까 좀 달라진 거는 거기에 더하여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실행할 수 있을까? 법을 예.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런 실행을 하는데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하실 때는 어떻게 이게 국회에 요구하는 입장이었다면 네. 이제는 요구를 받아서 이걸 법안으로 맞습니다. 만들어야 되기 예.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지셨네.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게 정기국회 관련된 거는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이 초선 의원으로서 네. 이 정기국회를 맞이하니까 네. 여러 가지가 다를 것 같아요. 예. 사실 마음이 되게 무겁죠.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법안 소위에서 법안 심사도 하고 제가 만든 법안이 실제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으로 법제화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지금 이 상임위원회를 2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가 이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네, 맞습니다. 참 이름도 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일도 많지만 뭔가 좀 이렇게 이 실현해 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이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4차 산업시대와 관련된 맞습니다.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어떠세요? 뭐 이제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고 새롭게 네.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있을 텐데 네. 이 대변혁기의 청사진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게 이제 대변혁기라고 하는 거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이제 인류에게 다가온 하나의 선물이자 동시에 또 이제 난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국가나 아니면 저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첫 번째 목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 4차 산업혁명이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일에 몰두하다가 보면 그 일에 매몰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깨어나서 이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같이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 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새롭게 일자리가 탄생되기도 하는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이나 또 아니면 그에 대한 적응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느끼는 차이들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적 합의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과 같이 공동체가 이게 서로 나누어서 행복하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나머지 사실을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그 시민운동 하시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네, 지금 의정활동하는데 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화두로는 네. 역시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네. 합의를 이뤄 나가야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네요. 예. 또 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네. 또 활동을 하시지만은 여성가족위원회도 맞습니다. 활동을 하세요. 예. 뭐 여성 문제는 평소 뭐 관심이 많았던 걸로 예. 제가 듣고 있는데 여성은 사실 이제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약자인데 이 약자들을 돕는 법안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네.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저희 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성, 그다음에 청소년, 아동 이 세 분야가 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일 뭐 여성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여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회 참여나 아니면 정치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를 위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자체를 보호하고 지원해서 앞으로 본인의 꿈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여성 그다음에 청소년 아동 다를 저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호하거나 지원할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그 인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국가가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바라봐야 되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개인적인 뭐 이렇게 지원 이런 보다는 좀 더 큰 틀 차원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들여다본다면 훨씬 더 사회적 합의나 아니면 그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큰 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 여성, 예. 아동, 청소년 어떤 개인적인 걸 돌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맞습니다. 어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아동도 예. 사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아동 학대의 문제나 아동 학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어렵게 난제가 방임이거든요. 그 방임도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동 예. 돌봄의 형태를 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인천이죠. 네, 그 맞습니다. 형제가 이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이제 화재를 당하면서 예. 화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아직 못 깨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모든 분들이 아파하시고 네. 또 돕겠다고 또 요청이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그 사실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우리 당에서 하는 그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제가 위원이거든요. 제가 예.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인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다녀왔어요. 그 엄마를 이제 만나거나 아동이 입원한 병원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그 병원에 가면 오히려 더 방해를 할 것 같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한 엄마를 만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편치 않은 일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그동안에 이 아이들을 돌봐왔던 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를 자세히 사실은 듣고 왔습니다. 근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이 아이들이 방임의 형태로 지금 계속 되어져 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학교 선생님에게도 그 사실을 전달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자주 가서 이 아동을 보살피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집을 찾아가는 일이 사실 어려워지고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 나이 때에는 지금 학교에 가 있을 시간인데 학교에 못 가고 집에 있고 그러는 도중에 이게 아동 돌봄의 문제가 약간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루틴으로 돌아갔던 것들이 예. 그러다 보니 생긴 문제였어요. 의원님도 인천 직접 갔다 오시다 보니까 지금 또 좀 눈이 좀 촉촉해지셨는데. 예, 되게 마음이 저도 지금 진짜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아동 방임의 문제, 어머니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저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네. 박경수 아침저는 1부. 오늘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과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그 대구가 사실 네. 여성 정치 나오기 어려운 지역이라고들 하고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치부 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 대구에서 당선된 여성 의원을 만난 기억이 별로 없고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시지만요.
좀 어떻게 여성으로서 이렇게 좀 유권자들을 만나기가 어떤가요, 좀? 예. 처음에는 사실 제가 지역구에 내려가니까 다 반응들이 어떠셨냐면 누구야? 예, 이제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많았는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접촉할 수는 없었지만 공원 같은 데 가면 이제 조금 바깥이니까 제가 인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인사를 드리면 이제 제가 좀 인상이 대중적이다가 보니까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예, 예. 좋아하시고 따뜻하고 예.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어른들을 만날 때는 제가 집안에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다 모시는 맞이 집안에 오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른들 네. 모시는 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서 그런지 되게 친근하게 이렇게 가까이 지내되는 계기가 참 많이 됐어요. 대구 그럼 북구 갑에서는 오래 살아오셨나요? 아니요, 북구 갑에서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예. 예. 태어나기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네. 대구에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 다 졸업하고 대구에서 학교 교사 생활을 10년을 했죠. 했지만 북구 지역에 오래 산 거는 아니고요. 경북대학교가 제가 졸업한 경북대학교가 북구에 있죠. 제 지역구에 있고 네. 남편이 성광고등학교라고 그 북구 예.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예. 그렇군요. 네. 제가 언제 한번 그 경북대 부근에 가서 네. 막창이라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그 막창을 골목 아주 유명한 골목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예. 납니다. 역시 이제 대구는 뭐 이 TK의 핵심인데 맞습니다. TK를 대표하는 정치인 하면 뭐 당연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죠. 예.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가 좀 계속 이 TK에 남아 있는데,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예, 그 영향력은 저는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세대 간에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네, 어떤 정치적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다른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세대 그리고 민주화 세대 간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나 잘잘못이나 이런 문제는 저는 좀 역사적으로 역사가들이 저는 좀 해석을 하기를 물려주고 지금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걸 하게 되면 정치적 통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한대로 모으는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저는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지역구가 대구시니까 네.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네네. 제가 좀 예. 여쭤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김상희 의원이 이제 예. 여성 최초의 국회 부의장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21대 국회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앉아서 이렇게 의사봉 두드리는 예. 것도 약간 낯설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여성 정치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정작 국회 내에 어떤 여성의 인권 네. 바라보는 시각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 19대 국회가 여성 의원의 비율이 19%예요. 네. 20대 때는 17%였고요. 이제 약 한 2%가 지금 올랐죠. 네.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 참여 비율이 확실하게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또 국회 내에서 뭐 여성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다른 의원님들 상황은 아직까지 제가 이제 국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좀 아는 게 부족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저희 의원실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의원실은 수석 보좌관이 여성입니다. 오. 그리고 비서관 한 명도 여성이고 예. 그래서 저희 의원실은 10명 중에 반이 여성이고 반이 남성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예. 이제 제가 그 보좌진을 뽑을 때 여성을 좀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원실은 반반이네요. 예, 스태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상하게 뽑다가 보니까 거의 비율이 비슷해졌어요. 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약간 궁금하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예.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예.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말하면 그게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예. 큰 틀에서 말해볼 수도 있는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이제 그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에만 바라봐지잖아요. 그렇게 보지 말고 이제 출생이라고 하게 되면은 태어나서 그 아이로서의 삶을 성장해 가는 것까지도 크게 볼 수 있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바꾸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저출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늘 듣지 않던 단어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시긴 하지만 예. 우리가 이제 태어나는 아이까지도 더 그러니까 태어난 엄마가 자녀를 낳는 것만이 아니고 태어나는 아이까지도 포함하자 이런 의미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요즘은 좀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 21대 국회가 끝날 때쯤 되면 네, 저출생이라는 말이 네 좀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을까. 예.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여성의 정치 대표성 좀 확대를 위한 네. 이 선거법, 네, 이 3법의 개정안을 또 대표 발의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제 그 세 가지 법을 동시에 묶어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예. 공직선거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자금법 그리고 세 번째가 정당법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지금 현재의 여성 이제 공천 비율을 선출직에서 30%를 권장사항으로 돼 있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여성 정치 참여하는 비율이 의원들 비율이 많이 낮았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할당처럼 강제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비율을 30%를 반드시 여성으로 하자. 예, 그렇게 해외에 사실 아주 의무화하는 거네요. 예, 의무화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뭐 프랑스라든지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 이게 강제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참여 비율이 40%를 넘어가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40%, 50% 이런 게 아니고 30%만 일단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사실은 자체적으로 이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30%를 얘기했고요. 여성 이제 정치자금법은 그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그 각 정당에 주는 보조금이 있는데요. 그게 예. 국민 1인당 이제 그 유권자 수 곱하기 100으로 돼 있어요. 100원. 근데 그게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거를 물가 상승해서 좀 높여달라. 현실화 시켜달라. 현실화 이런 얘기네요. 시켜달라.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 돈이 이제 그 각 정당에서 여성 그 안에 보면은 일하는 당직자들한테 월급으로 주는 걸로 쓰지 말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성 후보자들한테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목적을 이제 담고 있고 그다음에 정당에서 이제 추천을 30%를 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여성 후보자 교육을 각 정당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네. 그 여성 후보자 30%를 의무화하는 법안 네, 이거는 현재 의원님들이 네, 어떻게 다 이제 겉으로는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막상 표결까지 가면 이게 처리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의원님은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반으로 현실적으로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반반. 예. 굉장히 높게 보시는 건데.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우리 당에도 이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이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근데 윤희숙 의원님 그 5분 발언이 소프트 파워에 저는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굳이 굉장히 공적이고 딱딱한 표현을 쓰지 않고 부드러운 일상의 대화나 얘기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 힘이 굉장하다는 걸 이번에 굉장히 우리 당에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정당들도 이거에 대한 공감을 저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네. 그 이번 추석은 또 비대면입니다. 맞습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좀 만나보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떠세요? 지금 민심의 바로미터, 네. 이 한가위의 민심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번에 국민들께서 모여서 이제 뭐 그 집안의 형제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친지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는 없지만 네. 지금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지금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 이런 걸 이제 재난지원금 이런 걸 많이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번 4차 추경도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아마 나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조금 큰 틀에서 이제 좀 정리돼서 표현된다면 앞으로 기본소득하고도 관련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좀 읽어낼 수 있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명절이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네. 좀 분위기를 예. 좀 풀어보자면 또 의원님도 이제 집에서는 예. 며느리시고 맞습니다. 또 어머니시고 한데 어떠세요? 명절에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요? 사실은 저는 그 저희 집안이 제사가 되게 많은 남편이 그러니까요. 7대째 그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 제사를 전부 다 지냈고 제가 시집 대구 가니까 북구에서 좀 상을 주셔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가 제가 예.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 였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조금 이제 지나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크게 뭐 물론 체력적인 부담은 있어요. 체력적으로 네. 부담도 있고 또 뭐 제사라고 하는 게 다 아시다시피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차려지는 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또 저는 그 나름대로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 의미를 뭐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사 지내고 명절을 지내고 나면 하루쯤은 좀 앓습니다. 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사실 남성도 이게 의정 활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바쁘고. 근데 예. 여성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까지 하시면서 예. 이게 건강 관리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 저는 지금 숨쉬기 운동밖에 못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의정 활동이 몸에 배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여성 유권자 연맹 회장을 하면서 저희가 그 17개 지방 연맹하고 164개의 지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는 활동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뭐 서울 지역구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은 별로 힘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좀 의정 활동이 제가 조금 몸에 익으면 나름대로의 조금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스트레칭이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 굉장히 꿀떡 같습니다. 아까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여쭤봤는데 예. 앞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가 않아서 지금 비타민 C 먹는 것만이 유일한 건강 관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치도 하시지만 과거에도 이게 선생님 하시면서 시민운동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체력적이거나 정신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데요. 예.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이 들면 전 모든 일을 딱 중단하고 예. 한 하루 정도쯤은 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혼자. 예, 제 혼자만의 시간. 예. 이제 그거는 아이들한테도 제가 양해를 구하는 일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자신의 에너지를 다시 이제 이렇게 축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또 다시 그게 극복이 됩니다. 그건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예. 혼자만의 시간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참 이거 대단한 비법인데요. 오늘 이거 잘 공개하지 않는 비법을 오늘 얘기하셨는데 아닐까요? 예. 저는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예. 끝으로 그래도 이 얘기는 꼭 들어야죠. 네. 21대 의정 활동에 포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네. 어떤 정치인으로 일하고 싶다. 네. 예. 전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를 풀고 네. 또 규제를 해야 되는 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싶다. 네.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예. 뭐 원내에 들어와서도 변함이 없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된다면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데 네. 어떤 제도적인 기틀을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이 두 가지 목표가 네. 이 4년 후에 네. 예, 또 의원님의 또 이 성과로 네.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지기를 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가위 연휴에 바쁘신데 네.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이 정기국회 많이 남았는데요. 네.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었습니다.